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판사님이 유죄라고 인정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검사님 단계에서 종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인정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근무하는 곳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죄가 인정된다는 판단 자체가 억울해서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 방법이 있지만 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선처를 해준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권리를 배제당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를 당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오해를 해서 또는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결국 검사님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경우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해서 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어서 나의 직업을 잃거나 승진에 제한이 생긴다거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경우가 아니어도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다투고 싶어 하시는데요.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 방법이 있는데,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피청구인이 2020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형제 99,9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잘 정리해서 내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도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으니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취소가 되면 전과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내려야 전과로 남는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님이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취소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 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은 보통 70% 이상을 차지하고 95%에 이르는 해도 여러 차례가 있는데요. 관련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인용률은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4%, 2022년에는 9%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죄율에 대한 대검찰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0.81%, 2021년에는 0.99%, 2022년에는 0.94%라고 하니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확률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통계일 뿐이니 이를 이유로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억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면 가만히 있기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내 사건이 취소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 거의 된다 안 된다를 아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미 이제 다 확인이 된 상황일 거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이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는 대체적으로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용 결정, 그러니까 즉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청구인이 식당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우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은 내 우산이라고 착각해서 가져갔으니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에 62세였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해서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기록도 있으며 청구인의 우산과 피해자의 우산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외관이 비슷하고 주거지 바로 앞의 식당에 방문한 것이었고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취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청구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좌석이 탈거되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청구인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자동차는 2012년부터 연구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 왔고 자동차를 언제 누가 튜닝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2023년 초 위 자동차를 처음으로 이용했는데 이미 위와 같이 튜닝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가 튜닝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취소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